안녕하세요. 토스증권 시큐리티 엔지니어 임용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가디언즈 컨퍼런스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젠 AI 시대의 데이터 보안이라는 주제로 토스증권 보안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지 그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생성형 AI가 업무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데이터 보안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왔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짚어보면 2022년 12월에 챗GPT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이제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업무 생산성을 바꾸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토스증권도 꽤 분주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AI 테마주로 집중되면서 거래량이 저희도 크게 늘었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광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더 큰 변화는 이 열기가 시장 밖과 우리 내부 업무 환경까지 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AI가 업무 효율만 바꾼 게 아니라 고객 경험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토스증권은 해외 기업 워닝콜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출시했고 생성형 AI가 해외 상장 기업의 실적 발표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주요 발언을 요약하고 번역한 내용을 즉시 텍스트로 제공합니다. 생성형 AI가 고객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 AI 기술은 고객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체계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고객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문의 내용을 파악해서 나아가 감정까지 분석하는 강한 민원을 감지하는 3단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는 일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고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젠 AI는 이미 일하는 방식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고 모든 임직원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챗GPT를 열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개발자들은 커서를 통해 코드 리뷰와 자동 완성을 활용하고 미팅 진행 시에는 내용을 자동 녹음하고 요약하면서 회의록 작성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I를 써볼까 했다면 이제는 AI 없이는 일하기 어렵다로 바뀐 거죠. 이런 변화는 젠 AI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서 업무 문화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안 리스크 역시 그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내부 정보나 고객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될 수 있고 또 그 데이터가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실제로 보고서 작성이나 문서 요약처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작업들이 이제는 데이터 유출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생산성의 상승 곡선과 보안 리스크의 상승 곡선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는 효율과 보안 두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젠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단순한 문서나 이미지 그리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보안 정보까지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계정을 보호하는 게 보안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non-human identity, 즉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신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NHI는 수많은 API 키와 OAuth 토큰, SSL 인증서, 서비스 계정들이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시스템 간 연결의 열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개발 과정에서 코드에 하드코딩 되거나 문서의 스크린샷 또는 AI 프롬프트에 그대로 포함되면서 외부에 전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한번 노출되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침해될 수 있는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의 리스크는 해커가 아니라 우리의 코드와 AI 사용 습관이 만든 새로운 공격 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저희는 시큐어 서비스 엣지 기반의 행위 중심과 신원 중심의 보안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AI 접근이나 외부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지 않는 대신에 누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해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슬랙 같은 사내 업무 협업들도 사내 워크스페이스와 개인 워크스페이스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정책을 적용합니다. 사내 워크스페이스에서는 파일 첨부나 다운로드, 메시지 전송은 허용하고 개인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읽기만 허용하는 등 업무용 트래픽을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위험 행위는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막는 보안이 아니라 구분하고 제어하는 보안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환경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NHI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패턴과 탐지룰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패턴은 엔드포인트 DLP와 네트워크 DLP 정책에 일원화되어 적용하였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 시스템이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미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가시성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엔드포인트 DLP는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하는 등 로컬 단위의 행위를 정밀하게 보고, NDLP는 네트워크 영역에서 NHI 정보가 사스 환경이나 외부 서비스로 전송되는 네트워크 구간의 흐름을 더 폭넓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영역은 서로 다른 시야를 가진 보안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화면 앞의 세밀한 행동을,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를 타고 나가는 데이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탐지 영역을 하나의 정책과 룰셋으로 통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스템의 서로의 블라인드 스팟을 보완하면서 탐지 정확도와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NHI 정보를 전송하려고 시도하면 DLP 정책이 이를 즉시 탐지 차단하고 사용자에게 소명 절차를 요청합니다. 이후 보안팀은 탐지된 이벤트를 분석해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시 해당 키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시에 보안팀은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NHI 업로드 원칙과 관리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자들이 안전하게 키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저희는 단순히 유출을 탐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발생 이후에 복구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NHI 정보 업로드 원칙과 기준은 먼저 개인이 학습이나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라면 서비스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업로드 원칙 대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신용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엔 업로드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면 키 로테이션처럼 폐기하거나 재발급 조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ACL 등 같은 접근 통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거나 서비스 영향 여부에 따라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NHI 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개발자들이 불필요한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SE 기반 보호 체계는 이제 사내 단말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DSPM을 통해 동일한 수준에 가깝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DSPM은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쉽게 말해 데이터 보안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의 보안이 네트워크나 사용자 중심이었다면 DSPM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터 그 자체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개념으로 사스나 클라우드, 그리고 버킷 등 여러 위치에 흩어진 NHI 정보와 같은 민감 데이터를 식별하고 그 안에서 개인정보 규제 대상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고, 또 단순히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서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도 악성 코드나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AI 프롬프트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의 흐름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결국 DSPM은 데이터를 단순히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AI 시대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까지를 보이게 만들어주는 보안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모바일 또는 외부 기기에서 챗GPT 엔터프라이즈 앱을 통해 내부의 NHI 정보를 업로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SSE에 구성된 DSPM이 챗GPT API에 연동되어 전송되는 데이터를 검사합니다. DSPM은 사전에 정의된 DLP 패턴을 기반으로 전송 업로드된 데이터 안에 NHI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식별하고 탐지합니다. 동시에 IDP 연동 정보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기기에서 어떤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지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까지는 불가능하지만 탐지가 발생하면 이벤트는 보안팀으로 전달되고 보안팀은 해당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해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시 키 재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DSPM이 SSE와 연동되면 사내망 밖에 모바일 등 외부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사내에서 사용하는 SaaS 환경의 데이터 보안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좀 안심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새로운 챌린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MCP의 등장입니다. MCP는 AI 모델이 내부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프로토콜입니다. 쉽게 말해서 AI에게 인터넷 케이블을 꽂아주는 셈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AI가 스스로 내부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챗GPT나 클로드 같은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들도 MCP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AI가 외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그리고 API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말만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일을 처리하고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하는 실행형 AI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텍스트로 AI에 업무를 전달하면 AI는 자체적으로 내부 시스템과 통신하며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MCP 통신이 대부분 SSL 피닝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SSL 피닝이 적용된 트래픽은 중간에서 인증서를 교체해 복호화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즉, AI 서비스 간의 데이터 이동을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볼 수도 제어할 수도 없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SSE가 제공하던 모든 트래픽의 가시성이 MCP 환경에서는 깨지기 시작했고 이제 보안팀은 다시 새로운 질문을 맞닥뜨렸습니다. AI가 직접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할 것인가? 일부 MCP는 특정 SSE 제품의 루트 CA 인증서를 앱에 허용시켜주고 있지만 저희 환경에서는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의 챌린지입니다. MCP의 등장으로 SSE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졌고 SSL 피닝으로 인해 트래픽 복화가 어려워지고 AI가 직접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기존 네트워크 기반 보안만으로는 데이터 흐름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래픽을 분석하는 보안에서 데이터 자체를 추적하는 보안으로 시야를 확장하기 위해 넥스트 DLP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DLP가 무엇이 전송되었는가를 키워드나 패턴으로만 탐지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의 소스를 인식하고 클립보드 기반의 복사와 붙여넣기 그리고 이동과 전송 행위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클립보드 행위에 집중하는 이유는 API 키나 시크릿 키, OAuth 토큰 같은 NHI 정보는 사람이 직접 타이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사 후 붙여넣기로 이동합니다. 즉, 단순한 텍스트 입력 탐지로는 이런 정보의 이동을 포착할 수가 없고 클립보드 단에서 복사, 붙여넣기 행위가 탐지되지 않으면 유출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내부 시스템에
API 키를 복사해 MCP 기반 AI CLI 앱에 클립보드로 붙여넣는 순간 복사와 붙여넣기, 전송의 흐름을 추적하고 데이터의 소스를 인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SSE가 볼 수 없는 사용자의 로컬 행위와 MCP 내부의 데이터 흐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넥스트 DLP를 MCP 시대에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지금 그려가고 있는 데이터 보안 아키텍처의 전체 구조입니다. 우리의 보안 체계는 더 이상 단일 장비나 솔루션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이동하는 모든 구간에서 보안이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말과 모바일 구간에서 사용자가 업무 리소스에 접근하면 IDP가 인증을 수행하게 되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후 트래픽은 SSE 영역을 통과하면서 SWG와 CASB, DLP 정책이 적용되고 동시에 넥스트 DLP가 사용자의 행위나 클립보드 기반 데이터까지 탐지하며 모바일처럼 외부 자산에서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DSPM API 연동을 통해 데이터의 흐름을 식별하고 탐지합니다. 즉, 이 아키텍처의 핵심은 단말에서부터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그리고 사용자 행위 전 구간에서 보안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통해 SSE가 트래픽을 보호하고 넥스트 DLP가 데이터를 추적하며 DSPM이 클라우드 가시성을 확보하는 통합 데이터 보안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실시간 가시성과 정교한 통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일 기술로는 더 이상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모든 경로와 상태에서 보안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앱 환경에서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젠 AI 서비스 환경에서도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던 아키텍처는 단순히 여러 기술을 모아놓은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를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할 때 즉시 통제할 수 있는 보안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데이터 중심 보안 관점에서 사용자와 시스템 그리고 AI까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저희 투스팀만의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보안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더 강한 보안을 만든다고 믿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